5월 23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빠른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사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11%, 0.8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막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부양기조 유지 발언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53%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37%, 0.69%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당분간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너무 이른 시기에 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경제에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몇 개월 뒤에는 경기 상황을 보고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주택 평균 판매 가격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주택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9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흘 만에 기관이 돌아오면서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닷새 연속으로 흐름을 유지하면서 574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양적 완화 기조를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오전장에서는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몇몇 위원들이 다음 달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밝혔다는 뜻의 악재성 요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이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전망 전략까지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도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호재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하락 전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는 관점에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이한 경제지표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경기 양적 완화 그 정책 자체가 지금은 미국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알아보신다면 일단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15,300선 자체가 지금은 밑꼬리가 달리면서도 이런 1차적인 투자 심리선 자체가 지금은 한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FOMC 회의 록이 공개가 되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의원들 중에서 한 명이 어느 정도는 자산 배입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여기에선 더욱더 늘려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산 매입을 갑자기 축소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서서히 투자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명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점점 2명, 3명 이런 식으로 늘면서 예. 좀 더 우리에게 그런 인식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심리 자체가 꺾였다고 보시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고 대신에 좀 더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횡보 이후 상승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장 키워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수급 특징주 얘기를 해보면서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인 종목, 특히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인 업종이 자동차주다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늘 키워드 자동차 업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시장을 이끄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죠. 예. 기아차가 생각보다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이었고 네. 그만큼 지금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환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의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만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큰 뭐 이렇게 수출 기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지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잠시 뭐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터키라든지 체코 같이 유럽 같은 경우에 매출을 주도하기보다는 인도라든지 중국 그리고 러시아 쪽에 어느 정도는 지금 신흥시장에서 매출을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유럽과 미국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매출은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4월 달에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 뉴스도 호재거리가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이 좀 더 생겼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드리면 현대차가 승용차를 많이 팔아서 지금 이렇게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렌트카 시장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런 소형차 자체가 조금 더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부품주들을 접근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의 차트를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기조는 바로 엔저에 대한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매물대 자체를 조금 돌파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22만원 선까지는 돌파를 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다 잡고 대응하신 전략. 그러면 소형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수장비 업종에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위아겠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모닝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게 바로 현대위아의 주가 추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현대위아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이라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이슈가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탄력. 대신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수급 특징 분석해 주시면서 자동차 업종 말씀해 주셨던 심규현 대표님과 전망이 비슷하십니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볼 때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장에서의 관심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 매물벽을 어느 정도 허물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더욱더 뽑아내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키려면 당연히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인 HR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12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17.8%가 증가했죠. 그러면서 13억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1분기 당연히 뭐 공채 시즌이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그만큼 모바일적으로도 우리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인 구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로 빠졌을 때마다 공략하는 단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 권리락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좀 했다는, 유상증자도 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낙폭 자체가 이미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 추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관점으로는 우리가 저가 매수세 15만 9천 원 선, 15만 8천 원, 15,800원, 15,900원 선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는 전략,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잡으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선에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마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주실 부분은 이 실적 관련주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분기 실적이 사실 깜짝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꽤 있습니다. 뭐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급등세를 탄 기업들도 꽤 있고요. 또 앞으로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향후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계속 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왜 제가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강세를 띌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냐면은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급증을 했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의 상승이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뭐 다른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1분기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적이 반짝 증가를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 자체가 1분기 실적을 늘렸을 때 앞으로 전반적인 성장성이 좋긴 좋습니다만은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1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요. 종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푸른 기술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종목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하방 경직을 강하게 보여주는 면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게 만드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능률교육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이 능률교육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좋게 내놔가지고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른 채택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과연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되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좀 관망을 취하는 이런 자세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눌림목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하이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반짝 증가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월 달부터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잡은 이후에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지속된다면 바닥 탈출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5월 20일에 14,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자 하셨던 S&T 중공업인데요. 어제 장이었었나요? 그 전일장에서 매수가까지 조정이 나왔었고요.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사실 과거에 이제 이 S&T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STX 그룹이라든지 또 웅진 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차입 경영을 통해서 자회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이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S&T 중공업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고 실적을 증가시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배경에는 무차익 경영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회복세를 타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넘어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연속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 원하는 가격까지 조정을 줬었고 지금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로운 진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박스권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의 진행을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되 나중에 진행 강도를 봐가면서 목표가는 수정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 중공업 AS 받아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장되면서 스마트폰 활성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제도가 점차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 강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법이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5월 8일 날 고점 찍고 지금 21선까지 좀 내려온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옆으로 기어가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번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1차 상승이 4월 달부터 좀 강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보다는 반짝 상승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매수가는 3,650원에서 3,7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버냉키 의장의 호재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 내용이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장이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누차 말씀 2,000포인트 간다 하겠는데 가기는 갔어요. 가지는 안 갔는데 1.7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2,000포인트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수렵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뭐가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장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은 한번 쉬어갈 것이다. 쉬어가는 주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61일평 120일 데드크로스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61일평 21일평 골든크로스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골든크로스 주식 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보통 60일 20일 골든크로스가 항시 주가 자체가 한 8, 9부 정도 넘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쉬어갈 거다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주식 쉬어간다고 했는데 주식이 자꾸 뜨길래 내 시황이 틀렸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어제 미 증시가 처음 열리자마자 큰 폭에 폭등하길래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일 2평에 이제 20일 60일 2평에 골든크로스, 이 골든크로스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큰 핵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 오늘 골든크로스 나요. 골든크로스 나면서 주식이 조금 무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61일평이 상승이죠. 61일평 상승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61일평 상승인데 61일평이 있는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61일평이 굉장히 좀 둔탁하게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 했지만 아직까지 10일 정도는 주식 자체가 계속 횡보 국면이다. 횡보면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그런 횡보 국면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물량을 줄였다 현금화에 좀 줄여가는 그런 면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다고 뭐 주가가 급락 나오느냐?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여러분 일단 구름이죠. 구름이 바뀌었는데 주가가 더 가는 게 아닙니까? 더 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기준선이 움직임이 굉장히 둔탁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기준선이 아직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돼요. 기준선이 아직까지 한 4일 정도 기다려야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한 4일 정도 쉬는데 3, 4일 정도 더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를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녹화 인터넷에 서울경제 치고 수익을 말하다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장 자체가 둔탁할 것이다. 첫 번째가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에 괴리율이 너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이동평균도 괴리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이 뭐냐면 21일평과 캔들의 이격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주식 자체가 21일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이 절대 죽은 모양은 아니다. 죽은 모양이 아닌데 주식이 안 간다. 이게 말이 뭐냐면 한 템포 숨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2조 3천. 어제 외국인들 손절매 한 4천억 쳤죠. 4천억 쳤고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의 중심 가격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제가 한 260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거의 선물 중심 가격이다. 선물 중심 가격은 선물 전체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는 이유가 선물 가격이 아래쪽에서 저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기관이 먹고 내려가면 외국인이 먹는 사생결단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남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움
구경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경했던 건 믿지 마세요. 18조 깨지니까 기관이 다시 넣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들이 참 이번엔 잘했어요. 기관이 돈 먹고 지금 선물이 다 빠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굉장히 둔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도 이제 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족족 특히 기관들이 지금 매물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굉장히 장 자체가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미없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선물 역시계가 지금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 나온다는 것은 장 자체가 일단은 한번 거래량이 줄면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냥 한 템포 푹 쉬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주 피봇을 보면 주 피봇이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더 올라가봐야 지금 2,000 한 5,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종합주가지수 10포인트 먹으려고 주식 사는 거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쉬세요.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참 종합주가지수 오른다 하면서 잡주 추천하는 X들은 어떤 X인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그거 보면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월봉으로 봐선 월봉 피봇 자체도 여러분 바라봐 떠봐야 월봉 피봇 자체가 1920 이 자리에서 20포인트 몰라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20포인트 켜봐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푹 쉬세요. 쉬시고 그럼 정성님 주가 상승한다 해놓고 쉬는 거는 뭐냐 이래 묻는 분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량주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법 과대 우량주 두 패턴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죠. 뭡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제가 3일 전부터 거의 90% 이상 꼭지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90% 꼭지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자리가 사실 어제보다 그저께 자리가 원래 꼭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목균형편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100이나 126 백수에서 주가가 보통 많이 쉬거든요. 주가가 백수에서 굉장히 많이 쉽니다. 백수에서 쉬고 백수 다음에는 126수 133이거든. 122에서 133 여기서 이제 126에서 133에서 분명히 꼭지라고 저는 거의 막 90% 이상 확정합니다. 확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미증시를 더 사는 것도 미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지 마라. 우리가 주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어제는 어떻게 됐기는 오늘 떴다 이러면 안 되고 주식 자체를 이미 예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변곡점 받고 61일입니다. 변곡점 받고 보통 그 65일인데 가변수로 61일에서 65일 사이에 변곡점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장 자체가 둔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실적으로 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화량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증시가 그러면 일본 증시가 계속 상승. 제가 계속 일본 증시의 상승은 우리나라 증시에 폐해가 된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본 증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는 조금 과습니다. 과다는 것은 일본이 과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이거는 미국의 어떠한 방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방조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증도 엔화 약세가 미국의 초반에는 덕이지만 초반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이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도 126일 다 돼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본 증시, 미국 증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부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 그 사이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가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 안 떴지 않습니까? 이래 하는 분이 있는데 안 뜨더라도 빠질 때는 같이 빠집니다. 같이 빠지니까 여러분도 몸 조심이 조금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화가 1,100원, 1,114원, 1,100원 이하가 되는데 1,100원 이하 좋지만 또 1,100원 너무 원화의 강세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서 굉장히 멍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좀 힘들어요. 힘든다는 것은 주가가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이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거의 올랐지만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100포인트 올랐지만 여러분 돈 먹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주가 상승할 때 양봉이 많아야 되는데 상승하면서도 음봉이 많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 주식이 제가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죠? 그렇지만
60일 이평의 이익이 너무 큽니다. 이게 크다는 것은 주식이 코스닥 이렇게 상승 먹고도 한번 하락하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멍들 수 있다. 이렇게 코스닥 주식은 자산의 20% 절대 이상하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다. 지금은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줄 끄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게 줄 벌써 꺼놨는데 이게 뭡니까? 기준선 저항대죠. 기준선 저항대에서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DMI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수익을 말하다 해서 DMI를 언급해놨으니까 여러분 공부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여러분 포인트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선물 동향만 보세요. 오늘 기간 특히 외국인의 선물 동향만 봅니다. 외국인이 플러스면 주식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 동향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시면서 역시 쉬어갈 자리다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모든 IT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서 컴퓨터를 비롯해 통신 장비 및 통신 시스템,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등 광범위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지분율 24%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9%를 확보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한 편이며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보율은 187%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이며 신용 잔고 및 신용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5,500원에서 35,500원에서 32,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34,5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관심 종목 속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6일에 말씀해 주셨던 SL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AS 종목은 SL입니다. 제가 그동안 2번 추천을 해서 전에 한번 수익을 내드렸고 이번에 또 수익이 또 났습니다. SL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동사는 차량용 램프, 조향장치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에 납품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동안 그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부품주도 잠시 좀 주춤했는데요.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9%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밑에 거래량을 볼 때 더 상승이 가능하나 일단 그 안정적인 계좌 수익을 위해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그 3개월에 걸쳐서 부모님이나 주위 친척, 주위 어려우신 분들 또는 학교 스승님들께 용돈이나 맛있는 식사 한번 드시라고 3개월에 걸쳐서 모두 6종목을 공개 추천했는데요. 오늘 SL까지 모두 6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나 주식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지역 난방공사를 꼽았는데요. 상품 가격 안정과 요금 규제 완화, 전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발전소 가동률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력 매출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대건설을 꼽았는데요. 해외 토목 건축 발전에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화공 플랜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수주 확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생명을 꼽았는데요. 저금리 기조는 부담이지만 5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시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추천했는데요. 윈드러너의 국내 호조 지속 그리고 일본 매출 가세로 올해 2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IT 농협증권 살펴보겠습니다. LG U+를 추천하는데요. 이동전화 해지율 감소, 정부 보조금 규제 강화로 2분기 이후 마케팅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데 LG U+의 경우 서비스 매출액 대비 무선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아서 이익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요. 오늘장의 자세한 체크포인트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던 지역난방공사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종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예, 최근에 엔화 약세 흐름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예.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 거주자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3주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재개 가능성이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필연적으로 엔화 현물화 매도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외국 은행의 엔화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된다는 판단은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본 단기 대출 추이와 금리 차를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분석을 내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고 여전히 엔화 환율의 약세 기조는 다소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약세에 기댄 종목 투자보다는 오히려 추경이나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낙폭과대한 건설이나 은행 쪽으로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시황입니다. 네, 건설, 은행 쪽, 낙폭, 과대주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까지 들어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은 지역난방공사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한국전력의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품 가격이 다소 최근에 안정화가 되고 있고 요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역난방공사에는 우호적인 업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난방공사 자체적으로도 발전소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전기 판매가 다소 부진한 부분은 올해 전력 매출이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PER이 6,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지역난방공사를 금일 같은 경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종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990을 또 오랜만에 확인을 했지만 2000에 대한 저항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출발이 될까요? 앞서 뉴욕 증시는 FOMC 의사회록 악재 속에 하락으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8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4포인트, 5포인트 정도 밀려와 있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는 현재 572포인트, 역시 1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을 체크해보면서 시장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 확인해보면서요. 시황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체크 포인트는 우리금융 새 회장의 내정자가 오늘 발표된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업계에 따르면은 우리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세 분의 최종 후보로 이제 올려서 이제 정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비상교육,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이제 26일까지 서울 이제 대치동 세택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유용품, 친구, 유아의류, 목욕용품, 그리고 또 출산용품, 대부분 이제 안전용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임산부와 유아용품은 물론 또 영유아 식품과 여러 가지 그 아동들에게 사용되는 뭐 가전이라든지 도서도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엔젤 산업과 또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또 수혜주들이 또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싶은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미국에서 오늘 4월달 신규 주택 판매,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의류 업체인 갭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의류 업체인 랄프로렌, 그리고 시어스 백화점과 K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매 유통업체인 시어스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본에서 5월달 BOJ 월간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89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72포인트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좀 약세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일단 해외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좀 뒷심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0.8%대까지 빠지면서 장중 한 2% 정도대의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시작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름세를 유지했었던 그 미국 증시가 결국 막판 뒷심 부족으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밀린 이유를 한번 놓고 보면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돼 버리면서 시장은 결국 올 것이 왔구나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일단 비정상적인 지금 부양책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다가왔을 때 느끼는 충격은 사실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제 이를 핑계로 이제 주식을 팔아보려고 하는 이제 또 차익 실현 세력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연준의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시장은 이미 양적 완화 덕에 여러 해 동안 상승해왔던 만큼 이제 대체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할 핑계를 찾고 있고 그 계기가 바로 연준의 정책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일단 우리는 이제 1980포인트, 1970포인트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2000포인트를 확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전일도 조금 모자랍니다. 1998포인트 수준까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97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 이 밴드권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결국 지금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그 순환매 지속 속에 일단은 박스권 트렌드는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200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는 조정 양상이 좀 보여질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일단은 2000포인트 넘었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눌림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 결국 오늘 시장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요. 갭상승을 하던 혹은 하락을 하던 우리나라 장은요. 일단은 시초가부터 좀 전략 후강 장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일단 단기 악재로 과도하게 우리가 밸류에이션 대비 좀 낮아져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우리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어제 기준으로부터 프로그램의 강화도 매수세가 좀 나타났던 만큼 오히려 지금 프로그램 힘 매수에 입은 뭐 코스피에 대한 뭐 대형주라든지 또 소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좀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여전히 우리 이머징 시장으로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기대감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바뀐다면은 결국에는 추세 전환 가늠자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대형주 중심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은 운수 장비 업종과 그리고 IT 쪽, 그러니까 즉 환율의 변동성이 큰 영향력이 큰 업종을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환율의 영향이 덜 영향을 미치는 증권, 건설, 금융 쪽으로 좀 더 계속 확인하고 보자라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1, 2부 출연하셨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오늘 하루도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